이게 우리가 드립 강의잖아.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책을 봤는데 의사들 유튜브에서 제일 문제가 그거래. 강의 형식의 컨텐츠. 근데 깜짝 놀랐어. 아 맞아 그게 네 안녕하세요 양다이TV에서 비유를 맡고 있는 비달 홍종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리를 맡고 있는 정달 권미수 원장입니다. 저희가 이게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들어와요. 재미가 없다. 드립을 많이 쳐야 되는데 우리 컨텐츠에 강의만 많이 하셔서 맞아. 이제 설명하는 게 너무 많아졌다. 이게 지금 드립이 많아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드립이라는 게 치려고 마음 먹으면 더 안 쳐지는 거고요. 막 치려고 하면 또 재미도 없어. 재미도 없고 괜히 또 싸우고 무리한다 그러다가 무리하면 안 웃겨. 또 안 웃긴데 또 계속하면 꼰대 돼요. 안 돼. 꼰대 돼서 안 돼. 어느 순간 갑자기 어느 순간 저희가 다시 재미를 찾을 훅 것이다. 하고 올라올 때. 깜짝 놀랍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배꼽 진짜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또 드립 치기 시작하면 또 컨디션 올라오면 깜짝 놀라요. 우리가 양조기를 이제 양술에 조금은 다른 기준이었는데 이제 조금은 다른 건 이제 아예 포기하기로 했고요. 조금 새로운 기준? 그냥 양악 수술에 조를 뭘로 붙이지? 양악 수술에 좋은 기준? 좋은 기준? 좋은 기준으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수술 후의 변화도 한번 보고 리뷰하는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양조기는 비대칭과 3D 시뮬레이션. 요즘 3D 시뮬레이션은 뭐 워낙 대세죠. 그렇죠. 대세라고 하면 대세이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3D 시뮬레이션 해서 하는 양악 수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하면 할수록 정말 잘 되었다.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좋은 결과를 환자들한테 드리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3D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을 보이는 거는 비대칭. 비대칭이죠. 네. 이 환자를 보면 이 환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하지 않은 비대칭과 심하지 않은 주걱턱이긴 한데 실제로도 재보면은 3-4mm 정도의 비대칭이 그러네요. 보이기도 하고요. 주걱턱도 비슷한 정도의 양이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환자가 있을 때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다시 보게 되는 턱 수술을 맞출 건지 추가적으로 다듬을 건지를 결정했다 그러면 요즘은 수술하기 전에 3D 기술을 이용해서 위턱의 비대칭을 맞추고 아래턱의 비대칭을 맞췄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라는 것들을 정면에서 보게 되고요. 정면뿐만 아니라 하방에서도 보았을 때 위턱이 제자리로 들어오고 삐뚤어진 아래턱이 들어왔을 때 어떤 모양이라는 것들을 수술 전에 미리 알게 되고요. 단순히 모양만 아는 게 아니라 각 부위의 수치값들을 0.01mm 단위로 다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수치값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술 계획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작업들이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적어도 뼈에 있어서는 비대칭은 완벽하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술 전에 사전에 잡고 들어갈 수 있고요. 이 결과는 우리가 3D 웨이퍼라는 장치를 3D 프린팅해서 만들어 가지고요. 틀을 만들어서 수술장에서는 틀을 대고 뼈를 자르고 틀을 대고 붙이는 형태로 그 수술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 환자가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그렇게 크지 않은 비대칭이지만 이 비대칭이 거의 완벽하게 좌우가 최대한 맞는 형태로 고쳐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주걱턱이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코 옆에 꺼졌던 것들이 위턱이 앞으로 나와주고 아래턱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밑에서 보았을 때 아래턱이 약간 이렇게 돌아간 듯이 삐뚤은 것들이 수술 후에 이제 거의 완벽하게 최대한 대칭이 맞는 형태로 우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4달 정도 지나서 붓기가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보게 되면 큰 변화는 아니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이제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칭은 사실은 좌우가 다른 거기 때문에 앞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을 맞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밑에서 맞춰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 2D 방식으로는 정면이나 하방에서 수술 후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옆에서 우리 환자를 보고 이렇게 뭐 분석하고 나는 것들은 꼭 3D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충분히 2D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지금 실제 3D를 쓰는 경우에도 옆에서 보는 거는 2D의 어떤 방식을 차용하잖아요. 그렇죠. 큰 차이 없이 차용하기 때문에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비대칭에 있어서는 정면이라든지 밑에서 보는 각도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이전의 2D 방식으로는 측정 자체가 안 됐던 거. 그렇죠. 그리고 3D 방식으로는 측정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옮겨봤을 때 어떤 모양이냐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수술 계획을 한 번 더 맞춰보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험장에 딱 들어서 문제를 받는 게 아니라 문제를 미리 받고 그죠?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오답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미리 받는 거는 불법인데요. 부정행위 아니야, 부정행위. 잘라. 아유,
어디 가든 지도 보면서 뭐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어디서 빠져가지고 이런 식의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갔다 그러면 요즘은 실제적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도 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이 돼 있고 제가 그 길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어긋나거나 잘못 들어갈 확률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요거는 괜찮나요? 시험은 드립에 이렇게 검열을 많이 넣으면 좋은 드립이 나올 수가 없어요. 드립 넣으시겠죠. 네, 오늘은 우리가 그 3D 양악 수술의 꽃 3D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케이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긴 내용을 우리 권 원장님께서 깔끔하게 네. 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비대칭 양악 수술 3D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다이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